이 금속 한 스푼이면 스마트폰 수천 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없으면 전기차도 미사일도 반도체도 멈추게 됩니다. 히토류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흔하지만 실제로 캐내기는 매우 어려운 금속입니다. 이 작은 금속을 두고 지금 세계가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중국이 히토류로 세계를 흔들고 있다며 견제에 나섰고, 시진핑은 그럼 네가 쓸 자원은 없다며 맞받아쳤죠. 하지만 올 10월 두 정상의 회담 이후 중국은 히토류 수출 제한을 1년 유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전면전은 멈췄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21세기판 석유전쟁의 휴전선 위, 오늘은 그 보이지 않는 전쟁의 속살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히토류 Rare Earth Elements. 이름만 보면 희귀한 흙 같지만 사실은 현대 문명의 엔진입니다. 스마트폰 진동 모터, 반도체 장비, 전기차 모터, 미사일 유도 장치까지 이 모든 핵심 부품 속에는 히토류가 들어갑니다. 쉽게 말해 전기를 움직이게 하고 빛을 조절하고 미사일을 정확히 조준하게 만드는 금속이죠. 문제는 이걸 정제할 수 있는 나라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히토류는 지구 어디서나 나지만 방사능과 독성 때문에 가공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현재 정제 기술을 가진 중국이 전 세계 히토류 공급의 90%를 장악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중국이 밸브를 잠그면 전 세계 첨단 산업이 멈춰버리게 되는 거죠. 트럼프가 백악관에 돌아오자마자 꺼낸 첫 카드는 바로 히토류였습니다. 미국은 이제 핵심 광물을 중국에 의존하지 않겠다. 미국의 반도체, 전기차, 미사일 부품 대부분이 중국이 정제한 히토류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는 미국이 과거 1980년대까지 세계 히토류 시장을 주도했던 자원 강국의 위상을 되찾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히토류 동맹을 구축했습니다. 미국은 생산 인프라, 일본은 기술, 호주는 채굴, 그리고 유럽을 투자 파트너로 묶는 새로운 공급망을 만든 겁니다. 그는 10월 21일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1년 안에 히토류와 핵심 광물이 넘쳐날 것이다.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뭘 써야 할지 모를 거다. 즉, 중국이 독점하던 시장을 미국 주도의 연합체로 대체하고 과거의 자원 패권을 되찾겠다는 강력한 선언이었죠. 하지만 중국도 곧바로 반응했습니다. 트럼프가 히토류 문제는 해결됐다라고 선언했지만 중국은 여전히 조정할 권리를 쥐고 있었거든요. 전 세계 히토류 생산의 70%, 정제 기준으로는 90%가 중국에서 나옵니다. 중국은 미국의 히토류 동맹 구축에 맞서 히토류 관련 기술 수출 통제를 확대하는 조치로 응수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멘트가 아니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히토류는 중국의 전략적 자원이며 국내외 상황과 국가 안보에 따라 수출을 통제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선언을 행동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과거 2010년에도 중국이 일본에 수출을 한 달 막았을 때 가격이 7배 뛰고 반도체 공장이 멈췄던 사례를 전 세계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협상은 트럼프가 1년 유예라는 명분을 얻는 대신 중국은 전략적 자원 통제 권한을 명확히 행사한 절충이었습니다. 서로 한 발씩 물러났지만 밸런스는 여전히 중국 쪽으로 기울어 있죠. 중국이 공급 조정권을 유지하자 세계 산업 지도가 곧바로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2010년의 교훈 이후 히토류 없는 자석 개발과 재활용 기술에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일부 핵심 산업의 중국 의존도를 절반 이하로 줄였죠. 호주와 캐나다는 히토류를 새로운 전략 광물로 보고 채굴과 정제 설비를 대대적으로 확충 중입니다. 특히 호주는 미국, 일본과 함께 중국을 거치지 않는 정제 체계를 만드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군사용 부품과 배터리 산업을 국내 자급형으로 전환하는 데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고, 유럽 역시 2030년까지 핵심 광물 자급률 40%를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결국 이건 단순한 자원 경쟁이 아닙니다. 자원 패권의 리셋입니다. 이제 승부는 누가 많이 캐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깨끗하게 정제하느냐로 바뀌었습니다. 광석은 많지만 높은 환경 기준을 지키며 대량 정제할 수 있는 나라는 극소수거든요. 히토류 전쟁, 한국에게는 가장 위험한 동시에 가장 유리한 싸움입니다. 전기차, 반도체, 배터리 모두 중국산 히토류에 의존하고 있죠. 중국이 공급을 조정하면 한국 산업은 하루 만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건 한국에게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싸움의 중심이 채굴이 아니라 정제 기술로 옮겨갔기 때문이죠. 포스코는 이미 국내 정제 설비를 구축했고 호주, 베트남과 협력해 새로운 공급망을 준비 중입니다. 산업부도 2030년까지 10대 핵심 광물의 특정국 의존도를 50%대로 낮추고 제자원화율을 20%대로 확대하겠다는 목표 아래 정제 기술 투자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결국 이 히토류 전쟁의 마지막 승부수는 자원을 다루는 기술입니다. 광석만 가진 나라가 왕이 될까요? 아니면 그 광석을 보석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나라가 세상을 지배할까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능력을 가진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이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당장 눈앞의 현실은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금 전기차 가격엔 시한폭탄이 켜졌습니다. 전기차 모터 안에는 네오디뮴 자석이 들어가는데 이 자석이 바로 히토류의 핵심입니다. 만약 중국이 히토류 동맹에 맞서 공급을 한 번 더 잠근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2010년 중국이 일본의 히토류 수출을 한 달 막았을 때 가격이 단 3개월 만에 7배 폭등하며 일본의 반도체와 자동차 라인이 멈췄죠. 지금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테슬라, 현대차, 아이폰, 갤럭시 모두 부품 가격이 폭등하며 치명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쉽게 말해 당신의 스마트폰 다음 모델이 2배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공포만 있을까요? 언제나 그렇듯 위기 뒤엔 기회가 있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승부처는 명확합니다. 첫째, 정제 가공 기술. 광석만으로는 돈이 안 됩니다. 깨끗하게 정제할 기술을 가진 나라가 이기는 싸움입니다. 둘째, 재활용 기술. 이제 폐배터리, 폐스마트폰이 도시 광산으로 불립니다. 여기서 히토류를 다시 뽑아내는 기술이 다음 세대의 돈줄을 잡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버리는 스마트폰 속에도 수십 개의 히토류 원소가 숨어 있습니다. 몇 년 뒤엔 이걸 캐내는 기업들이 걸어다니는 금광이라 불릴지도 모릅니다. 결국 이 전쟁은 당장 눈앞에 중국산 저가 공급을 택할지 미래를 위한 독자 기술과 투자를 택할지의 싸움입니다. 진짜 승자는 광석을 가진 나라가 아니라 불안정한 공급망을 기술과 자본으로 먼저 안정시킨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 가진 정제 기술력과 재활용 잠재력을 바탕으로 이 전쟁에서 유리한 패권을 가져가길 바랍니다. 이것이 21세기 자원 전쟁의 최종 결론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